이제 이어서 토크 콘서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원절을 맞이해서 코스타리카에서 협회장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 귀한 기회를 그냥 놓쳐선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연합예배 때 이 귀하신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협회장님과 그 코스타리카 선교를 다녀온 선교사분들의 토크 콘서트가 있을 예정인데 단상으로 오실 때 큰 박수로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빠르게 제 소개를 하자면 인천 학사장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하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선교사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각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학생인지 협회장님이신지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우리 협회장님이시죠? 아, 예. 네, 오늘부터 협회장이 된 오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6년부터 코스타리카에 다녀온 5기 선교사 오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4기 천일국 청년 선교사로 코스타리카 다녀온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마이크 잡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2015년 전에는 한국에서 학사장을 하다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카프 회장을 코스타리카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협회장 발령을 받고 코스타리카 협회장을 맡게 된 우만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들을 모셔보고 천일국 청년 선교사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오주환 청년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스페인어가 많이 늘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스페인어로 간단하게 좀 몇 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스페인어를 안 쓴 지 3년이 지나서 제가 발음이 많이 녹슬었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Hola. Hola, mucho gusto. Me llamo Juan y yo tengo 25. Gracias por invitarme a este evento. Yo espero a ustedes interesante nuestra testimonia. Muchas gracias. 그러면 우리 김수현 청년이 오주환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좀 통역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저는 오주환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간증 듣고 간증을 잘 듣고 즐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네, 완벽합니다. 네, 퍼펙트.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저 오늘 아니 아까 밥 먹으면서 이제 좀 일찍 만나서 이제 리허설을 진행을 했는데 또 스페인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올라 저는 오주환입니다. 끝 이렇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밖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준비를 또 그 사이 아까 화장실 갔다 오더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번역기 한번 돌려봤습니다. 발음이 녹슬었다 그랬는데 옛날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발음. 제가 들어도 좀 그런 네 한국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 이제 코스타리카 협회장님께서 앉아 계신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코스타리카가 어떤 나라일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리허설 때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스타리카는 이제 북미 있죠? 미국 밑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대륙의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을 중미라 그래요. 그 중미 안에서 최남단의 파나마,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는 면적은 한국 남한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고요. 거기 사는 이제 국민들은 한 650만 명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가 살고 있고, 카톨릭 국가고,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1년 내내 덥고요. 겨울과 여름으로 나뉘는데 비 오면 겨울, 비 안 오면 여름입니다. 네, 저 한국에서 오늘 눈이 이렇게 내렸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사입니다. 5년 만에 보는 눈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그라시아스. 네, 우리 여기 많은 청년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수현 청년이 이제 소개할 때 천일국 청년 선교사 4기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중에서는 천일국 청년 선교사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김수현 청년이 천일국 청년 선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천일국 청년 선교사는 참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신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청년들, 통일가의 청년들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고, 저희들이 직접 해외로 나가서 전도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 청년 선교사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뭐 다른 나라에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코스타리카에서도 한미일 선교사가 다 같이 모여서 선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이제 선교를 이제 꽤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서 이제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랬을 것 같은데 굉장한 뭔가 그 동기, 다짐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지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모두가 아마 같은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되게 5년 전 선교를 가기 전에는 되게 신앙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제 학교 생활에 있어서 공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는 저를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좀 멀어져야겠다. 네, 지금 김수현 생명과학과 다니는 대학생 김수현에서 좀 멀어져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교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무 신앙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에 무서웠는데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항상 의문만 가지고 의심하고 그렇게 왔는데, 너무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왜 믿음을 안 주실까, 이런 생각만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만물복귀 교육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분명 하늘 부모님은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결국 그 믿음의 주체는 저잖아요. 손을 잡는 거는 전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리카 선교를 가면 진짜 완전히 그런 의심 0으로 하고, 완전히 0에서 완전 하늘 부모님만을 믿고 그 9개월을 온전히 하늘 부모님께 바쳐 드려야겠다라는 동기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주환 청년도 비슷한 동기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김수현 청년이 4기고 오주환 청년이 5기예요. 그래서 후배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다녀오시게 됐는지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15년에 새내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학사를 처음 살고 너무 학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휴먼 성화라고 해서 교회에도 잘 안 나오고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학사에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이게 심정권의 문화구나라는 걸 좀 거기에 취해가지고 학사에서. 네, 학사에서 많이 취했다고요? 취했다고요? 네, 참사랑에 취해버렸습니다. 참사랑에. 그래서 네, 이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내가 이 통일가의 신앙을 진짜 하고 싶으면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천일국 청년 선교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참 부모님을 진짜 믿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 선교사를 무사히 잘 다녀오신 두 분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또 우리 협회장님께 또 이런 질문을 안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지금까지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많은 천일국 청년 선교사들이 다녀갔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쭉 계시면서 좀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들을 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제가 운이 좋았을까요? 그 천일국 청년 선교단이 출범하면서 그때 지금 라오닐 학군장님으로 계시지만 그 당시에 또 천일국 청년 선교 단장을 맡으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하라자와 가츠유키 단장님께서 바통을 이어받으시고 우리 가츠유키 단장님과 함께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원래는 코스타리카 일본 선교사들만이 왔었는데 이제 한국 천일국 청년 선교사도 오게 됐고 그렇게 합류한 게 우리 김수현 원자의 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도 천일국 청년 선교사가 연락이 와서 이제 코스타리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교사 지원 사격을 이렇게 받았다가 지난 5년간 돌이켜보니 60명이 넘게 왔다 갔어요. 코스타리카에만. 그래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한 2015년도 끝 무렵에 저희 김상석 총 대륙회장님께서 참 어머님 앞에 저희 카프 활동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코스타리카 얘기를 딱 들으시자마자 거기 선교사들 제일 많이 가는 나라지? 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어머님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어떻게 기회를 가졌던 게 인상이 크게 남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선교사들이 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와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막 큰 힘을 얻겠구나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한이 오주환 선교사가 왔을 때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여기에서 전투 선교 준비를 이렇게 하던 시기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들었고 지금 기억나는 게 오주환 선교사가 참부모님께 경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교를 온 것 같은데 선교지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잘 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심정이 덜컥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교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오는 건가라고 이제 오고 나서 이제 일을 같이 함께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참 많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결단의 연속이었어요. 하루하루 오주환 선교사가 진짜 정말 본인에게 있어서 참부모님께 경배해야 되는 의미부터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코스타리카 새 식구들한테 보여주니까 새 식구들이 보면서 성장을 같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네, 선교라는 그런 큰 결단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선교에 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자신의 모습, 내가 보는 자신의 모습 굉장히 달라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두 청년께서는 어떻게 그런 자신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 먼저 하시죠. 네. 오. 네. 저는 진짜 말할 수 있는 게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정말 신앙 이런 게 제대로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뭐 그냥 따라서 교회나 갔지. 근데 지금 선교 갔다 와서 헌신도 하고 있고 내가 막 그리고 학교를 2년이나 또 휴학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작년에도 막 중남미 선교단 대표도 하고 있고 만물복귀를 전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진짜 작년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올해도 할 것 같고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너무 하늘부모님 앞에 투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받은 것도 많고 하니까 제 신앙을 하늘 부모님 앞에 잘 맞출 수 있었던, 제가 새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주환 청년은 어떻게 변화가 되셨나요? 아니, 저는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선교 가기 전에는 그냥 구술이었다가 선교를 가서 그 구슬이 와장창 깨지고 다시 조합이 된 구슬이 저라고 좀 비유를 들고 싶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진짜 이게 그냥 막내로서 사랑만 받고 열심히 그냥 하기만 했던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정말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환경에서부터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지는 책임들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많이 좌절도 해보고 뭐 어떤 7월에 있었던 수련회는 끝났을 때 막 숙소에서 펑펑 울면서 막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뭔가 보내고 나니까 좀 더 이제 제 자신을 좀 더 놓게 되고 깨져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더 알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런 면에서 부족하구나 이런 걸 배우고 알면서 다시 깨졌던 구슬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지를 끝난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 심정, 제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구슬로 태어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이렇게 토크 콘서트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굉장히 짧네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수현 청년이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재미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네. 저희가 코스타리카에 정말 큰 골든 리트리버 개를 같이 살았어요. 그 센터에서. 근데 그 되게 좁은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막 뛰어놀고 거기서 막 똥오줌 다 싸고 우리가 똥 치워주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딱 그 기간에 코스타리카 1세 분이 한국 사람이랑 축복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한국 분이 요리사세요. 잠깐 센터에 왔을 때 저에게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때 요리를 했는데 너무 예쁘게 이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애플 민트라고 여기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물어봤는데 저기 마당에서 하나 많아가지고 하나 뜯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니 뭔가 저는 못 먹었어요. 빼고 먹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다른 음식에도 있었대요. 마음대로 막 섞어서 넣어가지고 근데 지금 알았어요. 오늘 충격받았습니다. 엄청 잘 먹었었다고. 아니 이제 이 누나가 그걸 안 먹었다고 했는데 그 민트를 요리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사분이 민트를 잘라가지고 토마토 소스에 넣었던 걸 제가 봤어요. 그거를 이제 아침에 내놓고 열심히 먹었던 모습을 보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처음 알아서 충격을 받은. 그 민트를 넣은 거지 그거를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걸 먹은 게 아니라 그걸 먹고 쑥쑥 큰 민트를 먹은 거예요. 네. 네, 아주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콘서트의 끝을 똥 얘기로 끝내면 안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옆에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리 재미를 위해서라지만 이 성교의 끝을 똥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네, 우리 한국의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천일국 청년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좀 어리버리했던 모습도 봤지만 끝나고 돌아가서 한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도 봤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천일국 청년 선교사를 해서 끝나고 돌아오신 분들이 그 섭리의 중심에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뭐 중앙학생회 회장이든 뭐 선교 국장이든 부장이든 뭐 다 이런 거를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늘이 보내신 이유구나. 왜냐면 선교지에서 전도한 청년들이 결국 누구 소식을 듣냐면 이 선교사들의 소식을 들어요. 돌아갔는데 뭐 하고 있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서도 이렇게 전도부장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코스타리카에 있는 식구들이나 청년들이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끌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단 선교라고 하는 그런 인연이 역시 참 부모님께서 역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청년들, 준비된 청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청년들에게 한마디 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워낙 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 아닙니까?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이제 하면 욕먹는 말이 됐고, 저도 2세로서 그리고 또 젊지만 협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게 상당히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행복이 목적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붕 뜬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의미 있는 순간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있는 순간들이, 조각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행복이 되어야지만 나에게도 의미 있는 행복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과 선후배들에게도 그 의미 있는 행복의 조각이 만들어지는 삶이 되면, 정말 2019년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2020년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좀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지 않으면 이 청년 시기를 너무 힘들게만 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 있는 순간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한국은 옆에 2세 친구들, 동지들 많잖아요. 코스타리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2세권이 모여있는 이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제가 추구하는 의미 있는 행복의 한 조각을 이 자리에서 또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 또 학군장님께서 우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들 모두가 또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끝으로 똥으로 얘기를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곧 선교에 나가실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세요. 자리에 있으신데 간단히 손만 잠깐 들어줄 수 있나요? 네. 참모님께서 너희가 희망이다 하신 말씀은 우리가 갖는 의미가 우리에 있기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자는 의미에서 박수로 표정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